수업을 했던 부분이라 많이 까먹으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천천히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미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상 앞에 연속이랑 함수의 극한은 미분법을 배우기 위한 그 전 단원들, 그냥 배경 지식을 우리가 배웠다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평균 변화부터 볼게.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고 여러분들 44페이지에 맨 위쪽에 나와 있습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함수 값은 fa에서 fb가 된다.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수학에선 잘 쓰지 않아요. 보통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수학에서는 평균 변화율은, 자, 하나 물어볼게. 변화했다의 기준이 뭘까요? 너 변했는데?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국어적으로 변했다의 기준은 시간이야. 예전과 달라졌을 때 변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 너 공부 좀 잘하더니 성격이 변했다? 이때는 기준이 공부가 되는 거고, 너 돈 좀 벌더니 성격이 더러워졌네 하면 이때 기준은 돈이 되는 건데, 그건 나중에 뭐 경제학이든 뭐 대학교 가서 전공을 하시고, 현재 수준에서 변화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기준이에요. 자, 그럼 보통 우리가 시간에 대한 변화율 중에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거 하나 있어.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을 뭐라고 약속을 했지? 속도라고 약속을 했죠. 그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길게 쓰면. 그걸 두 글자로 줄여서 우리는 속도라고 해요. 맞죠? 시간의 대한이니까 시간이 분모로 가야 되고 위치의 변화량이 분자로 가야 되죠. 변화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분수식 형태예요. 그럼 여기까지 문제 없지? 맞니? 자, 그럼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볼게. 평균 변화를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뭐 예전에도 제가 비슷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 같은데, 당신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해. 너무 안 하고 학원 가라고 그러면 맨 게임방 가고 뭐 이상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그래서 엄마가 여러분들 핸드폰에 아니면 발목에 GPS를 달았다라고 해볼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위치를 추적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뭐 당신들이 뭐 마블 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나 뭐 이런 양반들이 아니니까 당신들의 동선은 연속적이겠니? 아니겠니? 연속 아니야? 너 여기서 집으로 뿅 할 수 있음? 그럼 학원 다닐 필요가 없지. 은행을 털어야 돼. 그때는. 아무튼 당신들의 동선은 연속적일 거예요. 이쪽을 그럼 수학에서 기준이 되는 축이 X축입니까? Y축입니까? X축이죠. 경제학을 빼고는 다 X축이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 이쪽을 시간이라고 합시다. 위치가 있겠지. 위치는 제가 굳이 뭐 알파벳으로 표현하지 않을 거고, 자, 위치의 단위는 편의상 킬로미터고 시간의 단위는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1시에는 집에서 1km 떨어진 지점에 있었어요. 근데 학원 가려고 버스 타고 와서 2시에는 3km 떨어진 점에 있고 3시에는 4km 떨어진 점에 있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어머님 아버님이 바쁘신데 정말 좀 정신적으로 강박증이 있으시지 않은 이상 당신들의 동선만 보고 있지는 않겠지? 1시간에 한 번 정도 체크를 하실 거야. 하시나? 안 하실 수도 있고. 자, 이게 당신들의 동선이라고 해볼게. 그럼 여기서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변화율의 대표적인 예시가, 변화율 중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예시가, 제가 속도를 예시로 들었어요. 속도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죠. 자, 뭐 변위라고도 하고 물리 시간에는 뭐 좀 표현은 그때그때 좀 다르지. 만약에 그럼 1시부터 3시까지 속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합니까? 1시부터 3시까지. 자, 1시부터 3시까지 속도, 즉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당신들이 이렇게 구하지 않아? 시간의 변화량은 2시간이고 1시일 때 위치가 1km, 3시일 때 위치가 4km니까
이렇게 구하겠지? 맞습니까? 그럼 2분의 3km/h라고 우리가 주로 쓸 거고, 맞지? 근데 이 구하는 식을 잘 봐. 이거 뭘 구한 거랑 정확히 똑같습니까? 얘랑 얘를 잇는 직선에 기울기 구한 거랑 똑같지?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그럼 결국 기억하셔야 되는 건 변화율이라는 건 결국은 분수식 형태가 될 거고, 분수식이 될 거고, 지금은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그걸 똑똑하게 기하학적 의미라고 합니다. 평균 변화율의 기하학적 의미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는 특정한 시간을 예시로 들어드린 거고 문자로 일반화해서 표현해 볼게. x의 값이 a에서 b까지 변할 때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은, 당신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 구해봤어요. 이렇게 구하면 되죠. 이게 기울기 구하는 식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y는 fx다 라고 봤을 때 a부터 b까지면 여기 어딘가가 a다, 여기 어딘가가 b다 라고 하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구하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용어를 약속할 거야. 용어를 약속할 텐데, 결국 기울기를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이 x값 증가량분의 y값 증가량이라고 배우지 않아? 혹은 x값 변화량분의 y값 변화량. 자, 이제 이거를 x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예요. 한글로. 그냥 x의 증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함수값의 증가분이니까 y의 증분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근데 수학이나 물리나 이공계 과목이 다 똑같은데 우리가 기호로만 표시하죠. 그냥 이거 한글로 누구한테 설명하진 않잖아. 자, 이제 한글로 이렇게 쓰기로 약속합니다. 이걸 델타 x 분의 델타 y. 자, 앞에 있는 세모는 델타라고 읽으시면 돼요. 델타인데 뭐 정삼각형은 아니고 약간 이쪽으로 기울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 직각삼각형도 아니야. 약간 비스듬하게 그려주시면 되고, 델타 x분의 델타 y를 평균 변화율로 약속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어? 되는 거 맞죠? 자, 근데 얘를 그러면 이 그림에 표시해 보면 b 빼기 a가 델타 x라며 이만큼이 델타 x인 거죠. 지금 얘에서 얘 뺀 게 델타 x니까. 맞아? 그럼 b를 델타 x로 표현이 가능해요. b는 a에서 델타 x만큼 진행한 점이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똑같은 식을 b 자리에 a 플러스 델타 x를 집어넣으면 델타 x분의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맞아.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오는데,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수학에서 쓰려면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 일단 분수식이어야 되고 분자의 정역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이 뭔 소리예요? 라고 하면 b 빼기 a가 여기 있어 없어? 있지? 여기도 이거 빼기 이게 여기 있지? 이 양식을 맞춰줘야만 우리가 변화율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속도도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속도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뜬금없이 100을 곱하면 속도라고 부르지 않잖아. 정확하게 우리의 약속대로 해야 되니까 반드시 이 모양이 돼야 됩니다. 변화율이라고 부르려면 여기 뭐 동그라미 네모라고 하면 항상 이 꼴을 만족시켜야 돼. 자,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다시 제가 설명은 그렸는데 용어 정도 숙지하시면 되고, x의 증분, y의 증분, x의 증분은 델타 x, y의 증분은 델타 y.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배운 수학에서의 상식으로는 두 점 있는 기울기 구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게 평균 변화율이고,
평균 변화율은 이거 자체로는 별 의미가 없어, 수학에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고 이거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평균 변화율보다는 보통 순간 변화율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개념을 먼저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순간 변화율도 마찬가지.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표현이에요. 우리는 수학 시간에는 순간 변화율보다는 미분계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미분이라는 말은 아주 잘게, 미세하다라고 할 때 그 미자, 분자는 나눌 분자예요. 아주 잘게 쪼갠다라는 뜻인데 잘게 쪼갠다라는 말이 현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적분까지 다 배우고 나시면 그때는 조금 이해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제가 저쪽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는데 똑같이 생각을 해볼게. 이게 시간, 위치라고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해봅시다. 그냥 시간을 x축이니까 x라고 합시다. 뭐라 그러고 소근소근 하는 거지? 자, 그럼 평균 변화율은 제가 지금 이거 속도라고 썼는데 이게 평균 속도 구한 겁니까? 순간 속도 구한 겁니까? 평균 속도 구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다 배우지. 평균 속도, 평균 가속도, 그지 않습니까? 1시부터 4시까지다라고 하면 시간의 텀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평균적인 속도니까 평균 속도입니다. 앞에 두 글자 생략된 게 평균 속도죠, 지금. 맞죠? 근데 여기 이제 수학자들이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평균 속도가 궁금한 게 아니야. 내가 이동을 할 때, 물체가 이동할 때 2시부터 3시 사이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2시 1분의 순간적인 속도, 2시에서의 속도, 1시 58분에서의 속도는 어떻게 구할까? 라고 고민했어. 니네도 고민되지 않니? 궁금하지 않아 막? 전혀 안 궁금해 보이는데? 문과생인가? 아무튼 그럼 A부터 B까지의 평균 속도는 이걸 시간, 위치라고 했을 때 이 기울기가 속도라는 것까지는 문제 없습니까? 기울기가 속도라는 걸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 없지. 시간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기울기가 속도예요. 시간이라고 봤을 때 물리적으로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럼 수학자들의 그 뉴턴 혹은 라이프니츠의 아이디어는 간단해. A에서 A 시간부터 B 시간까지의 평균 속도가 아니라 이 찰나의 순간에, 아주 짧은 순간, A에서의 순간 속도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했는데 다시 이게 뭐라고 읽는다고? 델타 X, 한글로는? X에 글로 먹었어. 증분, 용어는 정확해야지. 나중에 당신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과외도 하고 그럴 거 아니니? 학생한테 이거 세모 X 막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용어는 정확해야지. 세모 X라고 하면 진짜 웃기겠다. 얼마나 없어 보일까. 자, 이렇게 두 가지. 자, 이거 개념은 정확해야 돼요. 다시, 이게 무슨 변화율? 이렇게만 쓰면 평균 변화율. 그리고 변화율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분자의 정의역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된다고. 자, 그럼 제가 아이디어를 떠올려 볼게. A부터 B까지 구간에서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아니고 A라는 점, 요 찰나의 순간의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순간 속도 나오지 않겠어? 그럼 원리는 심플합니다. 수학자들의 아이디어는 B를 어디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가면 돼요? A에. 만약에 B가 여기 있잖아. B가 여기 있으면 저 변화율을 구하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B가 더 가깝게 갔어. 여기가 있으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올 거고, B가 요 근방까지 왔다 라고 하면 요 기울기가 나오겠죠. 맞아?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한을 배웠으니까 앞에다 뭐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리미트만 갖다 붙여주면 되죠. 리미트 B라는 점을 A라는 점에 한없이 가깝게 가져간다. 자, 이렇게 쓸 수 있고. 근데 보통 우리가 극한식을 쓰고 우리가 식을 표현할 때 여기를 B라는 애보다는 X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극한식이 수렴한다라고 하면 변수 다 교체해도 되죠. B 자리에 다 X로 바꿔볼게. 이게 더 이뻐. 이쁘지 않니?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의 기울기는 과연 제가 뭘 구한 걸까요? A에서 무슨 선? 기하학적인 의미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다시 물리 시간에서 수학으로 돌아와서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로 해요. A라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얘를 F'A라고 쓸 겁니다. 그리고 명칭을 부를 때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할 거야. 오케이. 선생님마다 읽는 방법은 좀 다를 텐데 F'A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요즘 선생님은 다 프라임이라고 읽으실 테고, 자, 이게 F'의 정의,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얘는 근해 공식처럼 자다가 일어나도 그냥 가로로 쭉 쓸 수 있어야 돼.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x-a분의 fx-fa. 오케이? 암기하라고. 이건 결국 약속을 하셨으면 이 양식 정확히 맞춰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표현해 볼게. 얘를 기준으로 표현하면 b부터 a까지 이 간격이 아까 델타 x 아니야? 근데 b를 a에 가깝게 가져가면 델타 x는 어디가 가까워질까요? b, 오케이. 0에 가까워지겠지. 그럼 이 식으로 쓰면 델타 x가 0을 향해 갈 때 델타 x분의 f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a로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델타 x 좀 쓰기 귀찮지 않니?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속 뭐 공학이나 이학을 전공하시면 충분히 작은 임의의 양수를 입실론 그리고 줄여서 h라고 쓸 거예요. h. 여기 다 h라고 할게. 입실론이 고등 고과 과정에 나오나? 과학 시간에? 안 나올 거야. 나오나? 하도 오래돼서. 그럼 뭐 과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자, 이 두 개가 프라임 A의 정의입니다. 프라임 A의 정의고 요것만 살짝 메모를 해두시오. 이건 결국 극한식이지. 극한식이야. 극한식이면 제가 반드시 무슨 형태인지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라고 했죠. 무슨 꼴의 극한일까요, 이게? x가 a를 향해 간대. 이거 어디로 가? 0. 얘도 0. 그러니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이지, 첫 번째. 결국 미분계수는 반드시 이 꼴의 극한입니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이야. 어떤 놈을 데려오더라도. 정의가 이거니까. 자, 그럼 일단은 복습 잘 됐나 볼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 어떻게 풀어내지? 계산? 인수분해하고 약분. 만약에 근호가 붙어서 인수가 숨어 있으면 유리화하고 인수분해하고 약분. 이건 아마 모를 거야. 한 가지 방법 더 있는데 부등식이 나오면 부등식이 짠짠짠 주어졌어.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극한을 풀 때도 있죠. 그러니까 2개 배웠고 이거 하나 추가해서 3개 배운 거예요. 이 중에 이과생들만 미적분 시간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더 배우시면 됩니다. 그 4개가 고교 수학에서 배우는 극한, 0분의 0꼴의 극한의 전부고, 두 번째 이거를 제가 사실 두 번째는 문장으로 적으면 좀 어색하긴 한데 미분계수로 정의가 되려면 분자의 정의역의 차가 반드시
분모에 있어야 미분계수로 식을 해석해낼 겁니다. 해석. 마치 영어 독해하듯이 이제 굉장히 영어 잘하니? 아니야, 니네 영어 못하는 거 같아. 글러먹었어. 아무튼 자, 이제 정연아? 목 디스크 걸려. 자, 한번 볼게. 이 순서 그대로 해주세요. 앞으로도. 미적분까지 똑같아. 극한식이 나왔어. 0분의 0꼴 확인되지? 확인되는데 그럼 0분의 0꼴인데 인수분해하고 약분하고 싶은데 fx가 뭔지 몰라. 이제는 미분계수로 해석할 거야. 해석하는 거 잘 봐. 여기다 하나 추가 있습니다. 분자는 한 점으로 가야 돼요. 이게 한글로 쓰니까 좀 어색한데 잘 봐. x가 a를 향해 간대. 이거 둘 다 어디로 갑니까? fa로 가죠. 맞지? 한 점으로 간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할게. 한 점으로 가고 얘에서 얘 뺀 거 여기 있어 없어? 있지? 있으면 프라임 a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형태가 아무리 바뀌어도 똑같아요. 얘도 해볼게. 0분의 0꼴 맞지? h가 0을 향해 간대. 그러면 둘 다 fa를 향해 가겠지. 그리고 얘에서 얘를 뺀 거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으면 프라임 a라고 읽으시면 된다고. 오케이? 없으면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문제로 좀 연습을 해볼 거고. 됐습니까? 자, 미분계수의 정의. 이건 근해 공식처럼 완벽하게 외우셔야 되고 두 식 다 쓰여요. 굳이 따지면 얘가 더 많이 쓰이기는 하는데 두 식 다 완벽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로로 쭉 나오셔야 돼. 생각할 필요 없이. 이게 안 되면 이 D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즐거운 3단원. 뭐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 아니, 독국물을 왜 우체국으로 보냈을까? 대통령이 명동 길거리에 있진 않지 않니? 개인의 일탈일까? 자, 이제 몇 가지 제가 예시 문항을 한번 살펴보고 274번부터 한번 봅시다. 274번은 이제 뭐 용어만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라고 하면 그냥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자, 볼게. fx가 3차식인데 x의 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11이다. x값이 1에서 a까지 변한다는 얘기는 x좌표가 1일 때 함수값 한번 구해보고 a일 때 함수값 한번 구해보고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그냥 이거 구하시면 돼. 이미 배웠던 거야 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라고. 기울기. 자, 지금 이 식에서 f1은 얼마입니까? 근데 0이죠. 0입니다. 자, f1은 0이니까 fa만 분자에 쓰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1 집어넣으면 0입니다. 그럼 a-1 인수로 가져야 되고 a제곱 2차항 없으니까 a 플러스를 나오려면 마이너스 1. 자, 그냥 저는 인수 정리로 인수분해 했고 자, 그리고 a가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약분해도 되죠? 0이 안 됩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눠도 되고 이게 평균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이 11이라고 주어졌어요. 주어졌으니까 마지막은 간단하게 2차 방정식 풀어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스몰 a는 마이너스 4 또는 3 나오는데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얼마? 3 나오면 되겠지. 3 나오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뒤에는 제가 좀 이따 풀 시간 드릴 테니까 저는 일단 대표형만 볼게요. 여기는. 자, 이것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으니까 볼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AB의 기울기가 2다라고 주어졌습니다. 지금 여기가 꼭지점 X좌표죠.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졌어요. X의 값이 0에서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0일 때는 지금 여기 지나겠죠. 그리고 0에서 2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면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지. 얼마겠니? 얘가 기울기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 아닐까요? 그냥 뭐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출제자가 좀 정신이 나갔나 봐. 뭘 구하라고 낸 건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데 그럴 수도 있지 뭐. 자, 282. 자, 282번을 보면 저 2차 함수에서 x의 값이 1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과 c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을 때 c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거는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천천히 할게. 자, 1에서 3까지 변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1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고 3일 때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이 둘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제가 기울기를 구한다면 이렇게 될 거야. 3 빼기 1분의 F3 빼기 F1. 자, 그럼 F3 한번 구해보고 F3은 9 빼기 6이니까 F1 구해보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이거 2 나오지 그럼. 3 빼기 1이 2고 3 빼기 빼기 1이니까 4고. 맞죠? 자, 그럼 평균 변화율까지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고 이제 C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써볼게요. 제가 쓰는 걸 보면서 여러분도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리셔야 돼. F 프라임 C는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 H분의 FC 플러스 H 마이너스 FC 맞습니까? 쓰고 나서 확인을 해봐. H가 0을 향해 가면 둘 다 FC를 향해 가고 얘에서 얘를 뺀 게 여기 와 있으니까 F 프라임 C 맞죠 이게? 자, 그럼 FC 플러스 H는 그냥 여기다 C 플러스 H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C 플러스 H의 제곱 마이너스 2 C 플러스 H 이게 요게 되겠고 자, 빼기 FC면 여기 X자리에 C 집어넣은 거죠. 이게 얘가 되겠고 맞습니까? 얘는 지금 fx가 주어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하고 약분 가능해요. 자, 계산을 좀 빨리 해보면 여기서 c제곱 여기 있는 c제곱이랑 없어지죠. 여기 있는 마이너스 2c 마이너스 마이너스 2c니까 얘랑 얘랑도 없어질 거야. 그러면 남는 게 2ch 플러스 h제곱 마이너스 2h 남았고 얘네들은 다 없어졌죠. 이렇게 될 거예요. 앞에 리미트 걸려있고 맞지? 자, 그럼 h 약분하면 이렇게 될 텐데 이 앞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갈 때니까 요 놈은 h는 0이 되고 2c-2가 되겠죠. 맞아. 이건 C에서의 미분계수, C에서의 순간 변화율이고 얘랑 평균 변화율 요 놈이랑 같다라고 문제 했습니다. 주어졌습니다. C는 2가 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살짝 메모를 해 두시오.
투투 기하 미적분에서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아이디어는 아니고 2차 함수의 성질 하나 나옵니다. 기하 시간에 보면 맨 앞에 포물선 할 때도 배울 거고, 이거는 제가 지금 증명을 하진 않을 거야. 증명을 하진 않을 거고, 자, A, B, X를 A를 잡고 B를 잡았을 때 이 평균 변화율은 항상 옛날에 가르쳐 드렸는데 어디서의 미분계수랑 같을까? 어딜까요? A와 B의 정 가운데. 얘랑 항상 같음이 알려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위로 볼록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1이래, 여기가 5래. 그럼 두 점을 이으면 직선이 이렇게 그려지죠.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 x좌표는 얘랑의 정 가운데란 얘기야. 자, 그럼 실제 이제 뭐 최상위권 학생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는 상위권 학생이면 여기서 그냥 1초 컷이죠. 1과 3의 가운데 찾으면 되지. 그냥 2라고 고르시고 넘기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서술형이면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나는 가르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가르쳐 드렸지만 나보고 풀라고도 이렇게 풀진 않겠죠. 어느 세월에 푸니. 오케이? 그럼 당신들의 능력을 한번 볼까? 바로 밑에 거 눈으로 나오나 한번 봐봐. 283. A에서 B까지 평균 변화율과 마이너스 1에서 평균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럼 A와 B의 정 가운데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나옵니까? 이런 거 그냥 눈으로 씩 보고 넘기시면 되고, 참고로 기하의 맨 앞 단원이 2차 곡선인데 2차 곡선 중에 포물선이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일 때 이 성질은 알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적분 같은 데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만 가끔 쓰이긴 하지만 알면 굉장히 편안하니까 저는 그냥 미리 알려드릴게. 자, 왜? 뭐죠? 뭐지? 불안한 웃음은? 응? 무슨 지금 정시야? 장난? 아직 멀었어. 자, 제가 여기까지만 한번 보고 쉬었다 할게요. 잘 보시오. 이제 식을 해석을 해볼 텐데, 여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르쳐준 대로 아마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좀 젊으신 분이면 제가 수업한 내용대로 가르쳐 주시지 않을 거야. 원래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전 계산이 편해서 미분계수를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과제를 하다가 해설지를 보면 저처럼 푼 게 없을 거예요. 해설지에 나온 게 정확히 현재 교육과정에서 원하는 건데 너무 길어. 풀이가 길어서 제가 그 경우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는 다 그냥 제 방식의 해석대로 풀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수학 강사는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 0분의 0꼴 맞습니까? h가 0을 향해 가면 이거 0이고 얘도 f1, 얘도 f1이니까 0분의 0꼴 맞지? 자, 그럼 나는 fx가 뭔지 모르니까 인수분해하고 약분이고 나발이고 할 수가 없어. 미분계수로 풀 거 아니야? 한 번만 보면 돼. 둘 다 어느 점으로 모이고 있니? f1 맞지? 한 점으로 모이는 거 확인했고, 얘에서 얘를 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h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5h가 분모에 있어야 되지. 있어야만 미분계수라고.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5는 없던 애잖아. 없으니까 다시 곱하기 얼마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미분계수에 우리의 정의를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돼. 그럼 이제 앞에 건 f'1이 되는 거고, 없던 마이너스 5를 나눴으니 다시 곱했고, 결국은 이 식을 해석해냈더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졌죠. 10이다 라고 구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뻥쳐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볼게. 자, 제가 실제 푸는 방법으로 볼게요. 0분의 0형태는 봄과 동시에 여러분들 바로 알 수 있어.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좋아. 그냥 분자 분모를 따로 쓰시오. 이렇게. 이게 원래 주어진 식이지. 근데 A에서 미분계수가 정의가 되려면 둘 다 FA로 모이는 건 확인했어요. 여기 몇 H 있어야 돼? OH가 있으면 되지. 없으면 만들라고. 그럼 없던 애니까 다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곱해서 약분시키면 되지. 그럼 앞에는 정확히 A에서의 미분계수 만족시켰으니까 F'A고 뒤에는 수렴합니다. 약분. 자, 보기에서 얘 골라주시면 되죠. 4번에 있죠. 해석하는 방식 이해됩니까? 자, 그럼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